그럼 정말 코사인 제곱식을 쓰는 경우에 문제가 나왔느냐? 나올 수가 없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근데 언제 이렇게 풀고 자빠졌어? 허블 법칙은 소망, 사랑 이런 거보다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 숫자가 아무 항상 간단한 정수 비가 성립될 거랍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일부러 특수각을 한번 잡아봤는데 어쨌든 피타고라스 수의 관계가 나오면 무조건 이 세 개 숫자 중에서 가장 큰 숫자가 직각삼각형이 뭘 이룬다? 빗별을 이룬다. 이런 것도 이제 평가원에서 위치관계 쓸 때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근데 그게 아니면 이제 정삼각형이나 뭐 이등변 삼각형은 좀 특수한 경우를 좀 따지면 돼요. 근데 이도 저도 아니다 그러면 무조건 코사인 제법칙으로 가야 돼. 코사인 제법칙. 요게 순서가 이렇게 있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럼 정말 코사인 제법칙을 쓰는 경우에 문제가 나왔느냐? 나왔어. 자,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교재 141페이지 한번 가봐. 자,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표는, 자, 우리 은하에서 관측한 밑줄. 우리 은하에서 관측한 외부나 A하고 B의 흡선의 파장과 거리를 나타내는 건데 단서의 밑줄 쳐보자. 이 흡선의 고유 파장은 얼마야? 400나노미터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허블 법칙에서 관측 자료가 나오잖아요. 그럼 제일 중요한 게 항상 뭐부터 표시해야 되냐면은 어쨌든 허블 법칙은 기본적으로 은하들 사이의 거리를 구하려고 하는 법칙이거든. 그러면 주어진 자료가 누구하고 누구 사이의 거리에 대한 정보인지를 반드시 문제에 표시를 해야 된다고. 그럼 이 표는 우리 은하에서 A하고 B를 관측한 거지. 그럼 앞에다가 이렇게 항상 기준을 써주세요. 그럼 이 표의 첫 번째 줄 자료는 누구하고 누구 사이의 거리에 대한 정보야? 우리 은하하고 A 사이의 거리에 대한 정보. 그 다음에 요거는 우리 은하하고 B 사이의 거리에 대한 정보야. 근데 A는 지금 자 기준 파장 400자를 이용을 하고 있는데 400자를 이용을 했을 때 요거 관측 파장이 나왔지. 거리가 나왔지. 그럼 결국은 우리 은하에서 B까지의 거리 가를 구하라고 하지 않겠냐? 그럼 가를 구하는 정석적인 방법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요 관측 파장이 있고 기준 파장이 있고 관측 파장이 있으니까 여기서 B의 후퇴 속도 구할 수 있어 없어? 있겠지. B의 후퇴 속도. 그리고 허블 상수 곱하기 거리 가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그럼 요건 현재 내가 니들이 계산하면 나와. 근데 거리를 구하려면 무슨 상수 있어야 돼? 허블 상수가 있어야 돼. 근데 여기서도 단선은 빛의 속도하고 흡선의 고유 파장만 줘줬지 허블 상수는 안 줬다고. 그럼 허블 상수를 구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허블 상수 어떻게 구할 거냐? 정보가 다 있는 거 가지고 구해야 된다고. 그럼 여기서 400하고 404.6이니까 이것도 A의 후퇴 속도 구할 수 있어 없어? 구할 수 있겠지. 그럼 후퇴 속도 구해가지고 허블 상수 H 곱하기 거리가 50이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허블 상수가 나와 안 나와? 나오겠지. 그럼 그 허블 상수를 이제 여기다 집어넣어 버리면 이제 우리 은하에서 B까지의 거리 가가 나와 안 나와? 나오겠지. 원래 그냥 정석적으로 허블 법칙 문제를 풀려고 하면 이렇게 문제 풀려고 하는 거야. 근데 언제 이렇게 풀고 자빠졌어? 자, 봐봐. 파장 변화량 써보자. 얼마야? 허블 법칙은 제가 뭐 개념 때도 이렇게 얘기했지만 허블 법칙은 허블 법칙은 여러분들한테 뭘 원하느냐? 믿음을 원해요. 기억나세요? 우리 교회 다니는 자매님들 교회 가서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듣다 보면은 교회 성경 말씀에는 믿음, 소망, 사랑 요 세 가지를 되게 성경에서 강조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뭐야? 믿음이에요. 허블 법칙은 소망, 사랑 이런 거보다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 숫자가 아무리 항상 간단한 정수 비가 성립될 거라는 믿음. 출제 진단은 항상 그렇게 그러니까 숫자가 좀 크잖아. 그래도 간단한 정수비가 반드시 성립하게 돼 있어요. 허블 법칙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이거 딱 봐도 4.6에다 얼마 곱하면 23 나와? 5, 4, 20, 5, 6, 30 몇 대면? 1대 5야. 250몇 대. 그러니까 아까 앞에 거 계산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면 딱 3초면 끝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할 줄 알아야 돼요.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그 문제 발문 첫 번째를 끝에 보자. A에서 관측한 B의 후퇴 속도. 오호! A에서 관측한 B의 후퇴 속도. 그럼 여기다 한 칸 더 써보자. 그럼 이건 A하고 B 사이의 거리에 대한 정보니까 결국은 우리 은하고 A, B 세 개로 이루어진 은하의 거리에 대한 정보가 다 나오겠네. 근데 후퇴 속도가 얼마라고 나왔어? 17,300이라고 나왔지. 그치? 그럼 요 거리가 얼마인지 상대적인 비례 관계를 표시하기 위해서 거리가 1에 해당하는 놈의 A의 후퇴 속도를 먼저 한번 구해볼게. 자, 그럼 A의 후퇴 속도는 3 곱하기 10의 5승 곱하기 기준 파장 400분의 4.6이 나와서 요걸 계산하면은 요게 후퇴 속도가 3,450이 나와요. 알겠어요?
그러면 이제 거리가 5인 넘은 후퇴속도 얼마인지 한번 계산해 볼게요. 여기 5배 하면 되겠지. 그럼 17,250이 나와요. 근데 거리가 1인 넘은 후퇴속도가 3,450, 거리가 5인 넘은 후퇴속도가 17,250이야. 근데 얘는 이 새끼들 그냥 17,250으로 내지 거기보다 50 약간 크게 17,300을 넣었어. 그럼 얘 거리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안 나와. 뭐 하려면 할 수 있겠지만 숫자 딱 봐도 되게 거리 숫자가 똑같아 보이지. 그럼 어쨌든 이건 거리가 5보다 약간 커, 작어? 큰 거야. 그러니까 정상적인 삼각형은 아니야. 정상적인 삼각형. 직각? 아니야. 아니야. 이등변 아니야. 근데 갑자기 거기 보기 기억 봐봐. 우리 은하에서 A하고 B의 시선 방향 이루는 각이 또 하필 몇 도보다 큰지 작은지 90도보다 큰지 작은지 물어봤지. 그치? 그럼 이제 이런 문제는 어쩔 수 없어. 자, 우리 은하에서 A까지 거리가 있어. 요걸 1이라고 놔볼게. 근데 이제 우리 은하에서 A하고 B의 시선 방향 이루는 각이 몇 도인지를 몰라. 근데 그게 60도보다 큰지 작은지 물어봤으니까 만약에 우리 은하에서 B까지의 거리가 시선 방향 이루는 각이 60도일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보자. 60도일 때 우리는 B까지 거리는 5가 나오지. 그러면 만약에 이 상황에서 A하고 B 사이 거리는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봐보자. 그럼 요거 구하려면은 자 5의 제곱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5 곱하기 1 곱하기 요 각을 일단 일반적으로 코사인 세타로 써볼게. 코사인 세타로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건데 이렇게 하는 게 무조건 거리가 5보다는 크게 나와야 돼, 적게 나와야 돼? 크게 나와야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이루는 각이 60도라고 하자. 코사인 60 얼마야? 2분의 1이지. 그럼 요 안에 거 계산하면 루트 21이 나와요. 그러면 요거보다도 더 거리가 작게 나오잖아. 그럼 요 안에 값이 이거보다 크게 나오려면은 세타가 60도일 때보다 뒤에 빼는 값이 커야 돼, 작아야 돼? 작게 빼줘야 어쨌든 5보다 큰 숫자가 나올 수 있겠지. 그러면 코사인 세타가 코사인 60보다는 좀 작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코사인이 작으려면 세타는 커야 돼요, 작아야 돼? 코사인이 작아지려면은 세타는 커져야 돼, 작아져야 돼? 커져야 되잖아. 안 그래? 아니, 내가 잠깐 나도 헷갈려서 그래. 0도부터 90도 사이야? 맞네. 세타 60도보다 큰 거 맞잖아. 그럼 세타는 60도보다 커야 되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가 지금 출처를 봐봐. 교육청이야, 평가원이야? 교육청 문제지. 이 문제가 이렇게 풀라고 하는 의도인지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왜냐면 여러분들 이번 3월 교육청 모의고사 해설지 나오는 거 보셨죠? 평가원 해설지가 없지만 교육청은 해설지가 있잖아. 근데 왜 썼는지 도대체 이유를 알 수 없는 해설지. 이 문제가 그 당시 해설지가 어떻게 써져 있냐면은, 자, 보기 지문이 우리 은하에서 A하고 B의 시선 방향을 이루는 각이 60도보다 큰지 작은지를 물어봤는데, 보기 지문이 작다였잖아. 근데 해설지가 뭐라고 써졌냐면은, 우리 은하에서 A와 시선 방향을 이루는 각은 60도보다 크기 때문에 디귿 지문은 옳지 않다. 이렇게 써져 있어요. 완전 정확한 해설이죠. 아니, 우리 은하에서 A하고 B의 시선 방향을 이루는 각이 60도보다 크긴 해. 그치?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다는 건 완벽한 해설이잖아. 근데 문제 푸는 우리 입장에서 왜 60도보다 큰지를 확인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렇게 푼 의도인지는 나도 모르겠어. 이제 도형으로 그려도 되긴 하겠지만 그게 사실은 또 조금 더 약간 좀 짜증나고. 그래도 이제 이런 유형의 문제까지도 교육청 출제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문제를 냈다는 얘기는 이 교육청 출제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나중에 수능 출제에 들어가실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나는 모릅니다. 어떤지. 알겠어요? 누가 들어가는지 절대 몰라요. 알면 잡혀가니까.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교육청에서 이런 문제가 나왔다는 얘기는 언제라도 수능에서 이런 유형의 출제가 가능하다는 생각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위치관계가 나오면 기본은 뭐다? 일직선. 그 다음에 삼각형이면 삼각형은 직각삼각형 기본. 그리고 약간 특수한 삼각형들. 그게 안 되면 무조건 마지막에 이거로라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